조선 성종 영간 궁궐 천문대에서 왕실의 공식 물시계를 관리하는 천재시계장인 도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와 쇠구슬의 무게를 이용해 한 치위 오차도 없이 시간을 측정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기에 조정을 움직이는 모든 시간은 오직 그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에게는 평생 숨겨온 기이한 정신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적부터 자신이 낮 동안 열심히 맞추어 놓은 물시계의 눈금을 밤마다 잠결에 몰래 찾아가 거꾸로 돌려놓는 기괴한 시간 파괴 강박을 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매일 아침 주입하며 그의 실수를 바로잡아 준 사람은 수년간 동고동락한 그의 아내이자 시계의 수량 조절을 담당하는 천재 기술자 은우였습니다. 은우는 아침마다 도진의 손에 묻은 청동 가루를 닦아주며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도령, 어젯밤에도 또 잠결에 천문대에 올라가 물시계의 통을 비우고 시간을 3시간이나 늦추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도령의 그 치명적인 과오를 덮어주기 위해 밤새 물을 다시 채우고 쇠구슬을 정렬하느라 손끝이 다 갈라졌습니다. 나라의 시간을 어지럽힌 죄는 대역죄이니 제발 밤에는 내 통제를 따르고 이 방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내가 평생 도령의 비밀을 지켜주겠습니다. 도진은 밤마다 찾아오는 기억의 공백 때문에 매일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주는 아내 은우를 신처럼 받들었고 오직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사랑으로 낮에는 조정에서 내리는 모든 시계 제작 포상을 은우의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은우는 도진의 기술을 바탕으로 여성 최초로 나라의 거대한 장인 상단을 이끌며 막대한 부와 명예를 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참석하는 거대한 국가 제사를 앞두고 한 치위 오차도 없어야 하는 정밀한 비밀 물시계 제작 명령이 도진에게 떨어졌습니다. 재판날처럼 긴장감이 흐르는 밤, 도진은 혼자 천문대 밀실에서 시계의 핵심 부품인 청동 파이프를 깎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이프 안쪽에 은밀하게 발려있는 기름이 평범한 윤활유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서서히 굳어지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특수점토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은우가 매일 밤 시계를 정비하겠다며 가져오던 약재 기름이었습니다. 순간 도진의 머릿속에 위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내 시계가 밤마다 틀어졌던 것은 내가 잠결에 만져서가 아니라 은우가 바른 이 기름 때문에 물길이 막혔던 것이었단 말인가. 그녀가 왜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한 거지? 도진은 처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에 은우가 준 수면 유도차를 마시는 척하며 바닥에 버린 뒤 정신을 똑바로 차린 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밀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깊이 잠든 줄 알고 그의 손가락에 일부러 시계 바늘을 돌릴 때 묻는 검은 그을음을 묻히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도령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시간을 망치는 미치광이라 믿어야만 당신은 평생 관가가 무서워 이 어두운 연구실 구석에서 오직 나만을 위한 시계를 만들어 줄 테니까요. 당신의 그 천재적인 재능이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가는 순간 당신은 궁궐의 높은 관직을 얻어 천한 기술자 출신인 나 따위는 버리고 대감집 여인에게 장가들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니 평생 내 곁에서 죄인으로 갇혀 살아주세요. 그것은 뒤틀린 소유욕이 만들어낸 잔혹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은우는 도진의 천재적인 능력을 독점하고 상단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수년간 그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며 고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시계 눈금을 망가뜨린 진짜 범인은 은우였습니다. 도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을 삼키며 그녀를 향한 잔혹한 복수극을 설계했습니다. 도진은 은우의 가스라이팅에 여전히 속아 넘어간 척 연기하며 은우가 원하는 대로 국가제사용 물시계의 도면을 넘겨주었습니다. 은우는 그 도면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금에게 바쳤고 시계는 무사히 완성되어 제사 자리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시작되자마자 온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낮 정오를 알려야 할 시계의 종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울려버려 임금의 신성한 제사 의식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왕실의 위무를 더럽힌 명백한 대역죄였습니다. 시계를 납품하고 관리한 책임자로 등록되어 있던 은우는 그 자리에서 위금부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은우는 억울하다며 이것은 남편 도진의 설계 오류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감옥의 창살 너머로 화려한 관복을 입은 도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임금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 궁궐의 최고 천문 책임자로 임명되어 아내를 심판하는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은우가 자신을 가두기 위해 부품에 바르던 특수 기름의 성분 분석표를 판관들에게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은우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평생 궁궐의 노비로 살아가는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진은 아내의 상당까지 모두 차지하며 뒤틀린 정인에게 완벽한 복수를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은우가 유배지로 떠나기 전날 밤, 도진은 홀로 화려한 천문대 연구실에서 승리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의 모든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의 물시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갑자기 기괴하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죄수복을 입은 은우가 포고들도 없이 홀로 도진의 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청동 거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깜짝 놀라 칼을 쥐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것이냐? 은우는 원망 대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도진의 발치에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령, 당신이 나를 이기고 완벽한 복수를 했다고 믿으시나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도진은 어리둥절하여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네가 나를 가두려 했던 음모가 모두 밝혀졌다고 소리쳤습니다. 은우가 비웃으며 거울 뒷면에 새겨진 정밀한 별자리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복수랍시고 의도적으로 1시간 일찍 올리게 만든 그 물시계의 시간이야말로 사실은 하늘의 진짜 별자리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진짜 우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진실은 이랬습니다. 조선의 초기 물시계들은 미세한 기후 변화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시간이 느려지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 결함을 완벽하게 보완한 진짜 정밀한 시계를 만들었지만 조정의 보수적인 양반들은 자신들이 믿어온 기존의 틀린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도진의 새로운 시계를 역모의 증거로 몰아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은우는 도진의 그 위대한 발명품과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기름을 발라 그의 시계를 조정의 기준에 맞게 강제로 늦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진이 자신의 시계가 맞다고 조정에 주장하다가 목이 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에게 밤마다 기억을 잃는 병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그를 연구실 안에 안전하게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은우가 도진을 가둔 것은 탐욕이 아니라 미련할 정도로 천재적이기만 한 남편을 권력의 칼날로부터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방패막이었습니다. 은우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내 눈을 속이고 시계를 원래의 진짜 정확한 시간으로 돌려놓았지. 하지만 이 나라의 왕실은 자신들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 진짜 정확한 시간을 결코 용납하지 않아.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내가 상단을 독점하려 했다는 가벼운 죄목으로 이 사건을 덮어 당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함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내 유서와 장부까지 모두 조작해 나를 대역죄인으로 만들었더군. 순간 천문대 밖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켜지며 위금부 판관들과 군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은우가 잡혀간 뒤 조정의 양반들이 도진이 고친 시계를 정밀 검사한 결과 그것이 기존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불순한 과학적 반역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은우를 탈옥시켜 도진의 방으로 보낸 것 역시 도진이 아내와 결탁하여 고의로 왕실의 시간을 모독했다는 증거를 잡기 위한 조정의 덫이었습니다. 도령, 이제 나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졌으니 당신의 그 위대한 진짜 시간이 세상에서 어떻게 찢겨나가는지 똑똑히 보행하세요. 군사들의 무거운 포박줄이 도진의 온몸을 사정없이 조여왔습니다. 도진은 배신감과 죄책감에 미쳐버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처단하고 자유를 얻었다고 자만했던 천재 장인은 결국 자신을 지키려던 아내의 거대한 사랑과 세상의 잔혹한 정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스스로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 파멸의 시간을 앞당긴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